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어찌저찌 또 한 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이 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기술주,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골라오신 4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비유노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 AI가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도 있고요. 또 신속한 또 신약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료 AI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유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실적 가시성과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실적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은 비유노 매더 딥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될 때마다 이 고정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 매출이 추가되는 구독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요. 2022년 9월에 불과했던 매출액이요. 2023년 올해 12억 이렇게 되고요. 2분기에는 19억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오노 같은 경우에 주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적 분할 후에 주가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지주회사이고요. 자회사로서는 솔브레인 있죠. 과거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좀 상장이 된 지주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상당히 주가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컨센서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7%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연결자산 쪽으로 봐도요, 지금 또 실적이 또 증가한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솔브레인 홀딩스의 연결 종속 자회사가 있습니다. 솔브레인 SLD라는 게 있고요. ARK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총 17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ARK입니다. ARK. 이 ARK의 항원 항체 검사인 엘리사를 이용을 해서 항암제 뇌전증 치료 약물의 체내 농도 검사와 소변을 이용한 약물 검사 제품을 개발 상용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만 해도요, 솔브레인 홀딩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쪽에 기업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펌텍 코리아입니다. 이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연우와 함께 화장품 용기 OEM 업체인데요. 2분기 국내 인디 뷰티 브랜드의 수출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지금 동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은 높은 프리몰드 제품 비중 확대라든가 화장품이 용기 업체등 구조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고요. 특히나 더 과거에 화장품 용기 업체들이 구조 조정을 했을 때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최근에 잘 알다시피 중소형 화장품 ODM사들의 성장성이 있게 됨에 따라서 이 펌텍 코리아가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은 그 중에서도 이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2분기 실적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빠졌을까요?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블랙핑크의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재계약에 대한 악재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기관들의 기대감이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 봤을 때 먼저 바닥을 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달에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가 있는데요. 있고 일본 다국적 아이돌 프로젝트 공개가 되면서 내년에 실적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트레저가 정규 2집 밀리언셀러가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할 만하다는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초에도 한번 뷰노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뷰노의 추가 상승 여력을 진단해 주신 가운데 또 지난 출연 때 언급하셨던 휴온스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휴온스 같은 경우 좀 목표가 상향 조정하십니까? 그때 5만 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목표가는 큰 의미는 없어요. 목표가는 큰 의미 없고 항상 제가 하단을 제한하고 스탑로스를 올려가면서 대응하면 좋은데 지금은 휴온스라든가 휴젤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필러라든가 보톡스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은요 성장성이 지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주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거의 다 되었다 하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전 목표가까지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온스에 대한 제 진단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일단 오늘장 네 종목은 뷰노, 솔브레인 홀딩스, 펌텍코리아, YG엔터였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2030년까지 그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밝힌 것 같아요. 2030년까지 매출 43조에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자신 있는 역시나 수주잔고 106조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좀 공격적으로 밝혔고요. 사실은 양극재 판가 빠지는 부분이 이미 다 시장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분기까지는 판가 빠지고 4분기에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리튬 판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는 필요해 보이지만 3분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21%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7월달 양극재 출하량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저기 LG화학이 있는 데는 38%까지 증가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 포항은 한 약 13에서 한 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출하량 자체도 계속 감소했는데 출하량이 다시 좀 반등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제 그 84% 정도 전체 투자의 84%를 거의 양극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44만 5천 톤, 2030년까지 100만 톤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중에 마진이 좋은 게 단결정 양극재거든요.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 최초 양산해가지고 24년도부터 단결정 양극재 비중이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진 구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은행인데요. 기말 배당만 시행하는 특성상 하반기에 당연히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배당 수익률 작년이랑 유사한 배당 성향 28%를 가정해도 한 9.3%까지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타 은행 대비 이 규제 불확실성이 집중되지 않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 가계대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업은행은 그런 측면에서 좀 차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순이익만 1조 3,8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 구조가 양호하다. 그리고 대출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좀 비용 턴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충당금 관련돼서 이 하반기에는 충당금 쌓아놓은 부분이 한 15에서 한 많게는 한 18%까지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관비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이 깎아진 부분이 하반기에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 PER로는 3배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은행주가 매력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배당주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동인데요. 북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북미에서 매출 비중이 최초로 6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북미에서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에 매출 누적으로 8,358억에 영업이익 633억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유럽에서도 이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판, 독일 직판 중심으로 수익성 높은 중대형 트랙터 쪽,
고마진의 중대형 트랙터 쪽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출시한 프리미엄 대형 트랙터 이거의 고마진인데요. 이게 140마력까지 나오는 프리미엄 대형 트랙터 HX랑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인 이것도 프리미엄 라인이 80마력 이상의 대형 중형 트랙터, 그러니까 대형과 중대형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모멘텀은 3단계 자율주행. 트랙터에도 인공지능이 이 직무를 식재하는 깊이나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농법에 특화된 트랙터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서 AI 트랙터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트렉스인데 어제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V12 버전을 라이브로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올 연말까지 세계 최초로 80km까지 작동하는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화를 발표했습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차 스스로 달리는 건데요. 기존까지는 이 벤츠하고 혼다가 60km가 최대였는데 현대차가 지금 80km까지 완전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빅테크 기업이죠.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프로젝트를 상당히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제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아마존은 죽수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애플 역시도 자율주행 프로젝트 타이탄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자율주행 종합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금 현재 기준이 약 225조에서 2030년까지 2,400조로 1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섹터군에서 네 종목을 골라오셨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포스코 퓨처임을 또 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7월 7일에 가지고 오셨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가 또 나왔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연내 코스피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에코프로 BM 그때 7월에 가지고 오셨을 때 목표가 33만 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때 이후로 주가는 급등을 했어요. 54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추세인데 아마 뭐 40층이라든지 38층이라든지 이때 구간에 갇혀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BM은?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돼서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구체가 이제 양극재 가장 앞단인 그 중간 물질 이제 70% 이상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거의 중국이랑 합작한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전구체를 국산화할 수 있는데 자체가 그중에 규모의 경제가 나온 데가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 회장 구속된 게 엄청난 큰 악재긴 하지만 그걸로 상장을 막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계 전반적인 의견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최근에 SK온하고 포드 그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6만 5천 톤 또 그게 완전히 확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밸류체인 관련돼서 최근에 수급에 의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공매도에 의한 쇼크버, 그 부분이 사실 수급적인 이슈로 변동성을 키운 거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2027년 기준으로 71만 톤을 단순적으로 그냥 출하량에다가 심플합니다. 영업이익률 뭐 8%에 환율 곱해가지고 PER 배수 뭐 20배나 30배를 주면 그 산실적으로 목표가가 5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중장기 롱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양극재 출하량으로 보면 글로벌 1등 업체이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에 좀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원픽 종목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입니다. 네, 뷰노입니다. 뷰노. 뷰노요. 예, 뷰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2분기 매출액을 봤을 때는 영업 손실이 53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뭐 385%나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간 비용, 일회성 비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CEO 성과 기반 주식 관련 비용이 11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3분기에 환입된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딥카스라고 합니다. 딥카스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3분기에는 빅5 병원의 딥카스 설치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분기 매출액이
QOQ 대비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방으로 견인될 수밖에 없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BEP가 달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주목하는 것은 내년도 말에 FDA 승인 제품 3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브레인이라든가 딥카스, LCT 이런 게 FDA 승인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특히나 더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해외 IR을 통해서 외국인 수급의 유입에 따른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최근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상방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 추세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도 세력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좋고 내년에 제품에 대한 FDA 승인이 기다려지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낮은 상태에서 외국인 지분까지 들어와 준다면 뷰노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뷰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섹터 업황 이런 쪽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뷰노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51,200원인데요. 39,000원까지 빠지면 손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목표가는 7만 원 1차적으로 보시고요.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 외국인의 수급 유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모트렉스인데요. 그 연간 매출 체력이 한 6천억 넘는 회사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는 한 7,500억, 내후년에는 한 8,500억, 1조 바라보는 회사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고 신규로 이 특수 목적 차량이라고 하죠. PBV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30만 대에서 내년 2030년 기준으로 2천만 대까지 특수 목적 차량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특수 목적 차량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업체가 당연히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과거에 차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뭐 한두 개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많게는 8개까지 한 4배 이상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대형에 맞는 소위 말하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은 모비스나 현대모비스나 LG전자밖에 없고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현대차나 현대기아차가 주력 고객인데 중남미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물량은 거의 모트렉스가 독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트렉스 자체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신흥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못해도 최소한 6%에서 8%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을 온전히 따라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진이 비싼 텔레매틱스가 포함된 통신 기능이 탑재된 AVNT라고 있거든요. 근데 AVNT가 당연히 마진이 좋고 단가가 세니까 이게 판매 비중이 매출에서 30% 가까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AVNT가 AVNT를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이제 차종이 확대되면서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체 시장은 2028년까지 10% 성장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이 모트렉스가 하는 시장 자체는 20% 넘게 성장한다고 말씀드리고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ER로 봤더니 2023년 올해 PER을 여전히 10배가 안 되고요. 24년에 7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현재가에서 어제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 한 약 5% 정도 조정 나온 가격이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오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가 훨씬 중요한데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한 15% 정도 마이너스 선이 15,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김지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 모트렉스,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뷰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